새벽 5시 반.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만 젖은 도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병원 근무 시절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정순이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한다. 주전자를 올리고 보리차를 끓인다. 익숙하고 평온한 아침이다. 43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수술실 옆 복도를 걸으며 환자의 숨소리를 들었고 새벽 3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링거를 교체했지요. 퇴직 후에도 몸은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이 멀어진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불안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손자 이준호. 올해 9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과거 장면. 준호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다. 레고 블록이 바닥에 가득하다. 준호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뛰어다녔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쉼없이 이야기했지요. 할머니, 구름은 왜 움직여요? 달은 왜 낮에도 보여요? 정수는 그런 손자가 좋았습니다. 아이답게 시끄럽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회상이 끝나며 현재로 돌아온다. 오전 8시. 정순이 위층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른다.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 서로 오가기 좋은 거리였다. 며느리 김서연이 문을 연다. 깔끔한 운동복 차림. 화장은 이미 마쳤다. 한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있고 화면에는 촬영 중인 영상이 보인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호 학교 갈 시간 아니니? 곧 준비할 거예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정순이 집 안으로 들어선다. 거실은 잡지 화보처럼 정돈되어 있다. 소파 쿠션 하나도 흐트러져 있지 않다. 식탁 위에는 과일과 샐러드가 보기 좋게 놓여 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준호야. 잠시 후 방문이 열린다. 준호가 나온다. 정순의 표정이 굳는다. 아이의 눈밑이 푸르스름하다. 걸음걸이가 느리다. 잠에서 덜 깬 것처럼 눈을 자꾸 깜빡인다. 안녕, 할머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대답은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아이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아이답지 않은 침묵이었다. 서연이 주방에서 하얀 뚜껑이 달린 작은 약통을 꺼낸다. 준우야, 엄마가 준 거 먹어야지.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아이의 손이 살짝 떨린다. 준호가 아무 말 없이 약을 삼킨다. 그게 뭐니? 비타민이에요. 요즘 집중력에 좋다고 해서요. 정순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웃지 못했습니다. 43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그 경험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다고. 정순이 아래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다. 전화가 울린다. 아들 현우다. 엄마,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부산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잘 있지? 그럼요. 잘 있죠?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몸 챙겨라. 네, 어머니도요. 전화가 끊어진다. 정수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본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밤 10시. 정순이 잠을 청하려는 순간 휴대전화 알림이 울린다. 서연이 올린 영상이었다. 오늘도 건강한 육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화면 속 준호가 억지로 웃고 있다.
서연은 다정한 엄마처럼 보인다. 댓글이 쏟아진다. 정말 이상적인 가족이네요. 준호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육아의 정석입니다. 정순이 화면을 가만히 바라본다. 하지만 영상 속 준호와 오늘 본 준호는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표정했습니다. 정순이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4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지켜봤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던 간호사의 본능. 그 본능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본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들린다. 정순이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든다. 짧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 천장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린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불안이 앞으로 가족 모두의 삶을 뒤흔들 진실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준호가 혼자 견디고 있는 침묵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비는 사흘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잔잔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학교를 마친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은 일부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들른 것이었지만 사실은 아이 상태가 걱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냈을 아이였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운동장 이야기, 끝도 없이 이어졌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예, 학교는 어땠어? 그냥요. 짧은 대답.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9살 아이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던 중인 듯 했습니다. 준호야, 숙제하기 전에 엄마가 주는 거 먹자. 준호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에 스치는 두려움을. 서연은 주방으로 가더니 작은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통. 아무런 상표도 없었습니다. 비타민이라면 당연히 제품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요즘 비타민이 참 다양하네.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는 분이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이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정수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오후. 정수는 단지 내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맨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하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 모습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응. 비밀인데요. 아이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정수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래.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신발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 먹기 싫어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먹으면 이상해져요. 어떻게? 준호는 말을 찾으려는 듯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졸려요. 또, 머리도 멍해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꾸 졸아요. 선생님이 혼내시기도 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는 좋은 거라고 했는데 전 싫어요. 순간 정수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 먹었니?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어? 조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응.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정순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볼게. 준호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림, 무기력, 느린 반응, 집중력 저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촬영 일정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틀렸다면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지금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방을 살폈습니다. 서랍, 찬장, 수납장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숨기는 사람은 항상 숨기기 편한 곳을 선택한다는 것. 그녀는 팬트리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각종 건강식품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기농 단백질 파우더, 비타민, 곡물가루. 그 뒤쪽,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약통.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색 알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것도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도, 냉장고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약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정수는 천천히 약통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서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통을 움켜쥔 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은 끝났다는 것을. 진실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도시를 축축하게 적셔 놓았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발견한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통. 아무런 표시도 없는 알약들. 평범해 보이는 그것이 이상하게도 두려웠습니다. 정수는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멍한 눈빛, 힘없는 걸음, 그리고 그 말. 할머니, 안 먹으면 안 돼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전 9시 정수는 약통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작은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병원 간판은 오래됐지만 신뢰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원장은 최성훈. 정순과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병원 특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반가움보다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훈이 나왔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성훈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심각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성훈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누가 먹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변화, 약에 대한 고백, 숨겨진 약통, 그리고 계속되는 무기력. 설명을 들은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약통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이 상태가 그렇다면 검사해야 합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어.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에 왔습니다. 정수는 만화책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조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순간 성우는 아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손 움직임, 눈동자 반응, 말투, 모든 것을. 준호야, 예, 요즘 많이 피곤하니? 조금요. 학교에서는 어때? 자꾸 졸려요. 성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주는 약 먹고 나면 더 졸려요.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혈액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원래의 준호라면 질문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왜 피를 뽑는지, 바늘은 왜 아픈지, 피는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지금의 아이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성우는 정순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우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혈액에서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성인에게 처방되는 약입니다. 아이에게 장기간 투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는. 정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해요? 네. 성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약통 안에 알약도 같은 성분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 간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무거운 결과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한참 후 정순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계속 먹이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 호흡 저하, 심하면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네, 준호 상태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에게 계속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호뿐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늦었다면, 조금만 무관심했다면, 아이의 상태는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위층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림자. 지켜줘야 하는 존재.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준호를 완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 감정만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 현우를. 그는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심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증거를 찾는 사람이 되겠다고. 준호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이 단순한 약물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배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부터였습니다. 준호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이 그녀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출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은 괜찮니?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번 주 안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현우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몸 챙겨라. 네. 준호는 어때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어 하더라. 현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동안 정수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언제 약을 주는지,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촬영이 있는 날 또는 외출 계획이 있는 날 준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일정한 패턴이었습니다. 정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답지 않은 깊은 잠이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어디 가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잠깐 약속이 있어서요. 준호는 금방 다녀올 거예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깨어날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서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최성훈 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성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건넸습니다. 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복용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최근 며칠이 아닙니다.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달?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이가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의 힘없던 걸음, 흐릿한 눈빛, 학교 생활의 변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현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돈이 많이 나가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 교육비, 생활비,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목요일, 현우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온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 익숙하게 약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순간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약. 정순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이지 마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먹이지 말라고 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였습니다. 성훈이 작성한 소견서였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준호 혈액 검사 결과다.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면유도 성분이 검출됐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정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